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고문직에서 해촉됐습니다. 홍 시장은 앞으로 더 왕성하게 할 말은 하겠다며 즉각 받아쳤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도 소싸움대회가 4년 만에 열립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지만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옆에 있던 도축장을 폐쇄하기로 해 경북의 양돈 농가들이 난데없는 유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황사를 씻어줄 반가운 비 소식 덕분에 오후부터는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최근 자꾸 목도 따갑고 눈도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오늘은 황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경북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까지 영향을 주다가 황사는 오후부터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그대로입니다. 대구와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어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가 메말라 있는 대기와 혼탁한 하늘을 말끔히 씻어주면 좋겠습니다. 비는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는 오늘 10도, 안동은 7도, 포항은 14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20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 시작되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 계속해서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앙정치 현안마다 강한 비판을 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서 할 말을 하는 것뿐이라고 밝혀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홍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홍 시장이 아니죠.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온갖 쓰디쓴 말과 비판을 이어간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상임고문에 위촉됐습니다. 지방행정에 전념하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도 상임고문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현역 정치인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건 내가 처음입니다. 당에서 왜 나를 위촉했겠어요?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한 거예요. 그제는 태영호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원외 중진이 이유 없이 김 대표를 흔들고 있다며 홍 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하며 홍 시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상임고문은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은 안 계셨던 게 관례라며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중앙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SNS에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며 날선 글을 남겼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듯 3시간 뒤 또 SNS를 통해 그런다고 입막음 되는 게 아니라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 전반에 더 왕성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의 이딴 설화와 극우 보수와의 관계로 곤욕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상임 고문까지 내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넘어섰는데요. 수건 사업이었던 신공항 건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늦어지던 특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여야 대치 상황에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법사위는 파행됐고 빠르면 이달 말 처리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야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만을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에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한꺼번에 통과했습니다. 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며 법사위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지만 결국 부칙을 수정해 찬성으로 가결돼 시행도 2달 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달이면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고 사업자 선정하는데 또 올해 하느냐, 올해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년이 지연되고 하는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과 기부대 양여 차익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 내용들을 반영함에 따라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되고 종전부지는 첨단 산업과 관광, 상업이 어우러지는 도심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법안 시행 시기가 단축돼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 추진단 구성과 사업자 선정 등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몇몇 지역은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낙후돼 가고 있는데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이 상황을 타개할 간절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침체한 대구 경북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큰 발걸음이 내디뎌졌다며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싸움 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리지만 가장 큰 규모는 오늘 청도에서 개막하는 청도 소싸움입니다. 청도를 대표하는 행사로 꼽힙니다만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논란을 의식해 힘겨루기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톤에 육박하는 육중한 싸움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커다란 뿔로 들이받고 밀고 당기다 기세에 밀린 소가 달아납니다. 싸움 끝에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소들이 싸우고 있는 이곳은 청도 소싸움 축제장입니다. 코로나로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 싸움소 180여 마리가 참여합니다. 4년 만에 소싸움 재개를 두고 잔인한 싸움을 위해 과도한 훈련으로 공격 성향을 유도하고 초식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도 하는 등 동물 학대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격하고 공격적인 이런 성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폐타열을 끌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막 공격적인,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농경 문화를 거치며 이어져 온 전통 문화일 뿐이고 요즘은 식물성 사료만 먹이고 있다며 논란에 불편해합니다. 옛날부터 농경 문화의 깊은 역사 전통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민속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싸움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청도 소싸움 축제에는 31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경제적 효과는 212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도를 비롯해 전북, 정읍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소싸움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물 학대 논란에 소싸움 대신 소 힘겨루기로 이름을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감소로 전국적으로 소싸움을 다시 시작하면서 전통 문화냐, 동물 학대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경북의 양돈 농가들이 난데없는 유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전 작업 시작과 함께 도매시장에 붙어있던 도축장을 폐쇄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양념돼지나 돼지 국밥으로 소비되는 연간 13만 마리의 비규격돈을 도축할 곳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안동에 새 도축장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주 소비처인 대구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 농가에서 싣고 온 비규격돈 20여 마리가 도축장으로 옮겨집니다.
비규격돈이란 삼겹살이 아닌 양념용과 국거리용으로 판매되는 돼지고기로 덩치가 큰 어미돼지나 품질이 떨어지는 돼지를 말합니다. 이런 비규격돈은 출하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육가공 공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농가가 직접 경매로 판매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대구 도축장이 위탁업체를 통해 20년 넘게 해왔는데 대구 경북 600여 양동 농가가 하루 평균 700에서 800마리, 연간 13만 마리의 비규격돈 도축을 맡겨온 겁니다. 비규격돈 같은 경우는 당 도매시장에서 이제까지 한 8, 9% 정도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말해가지고 생산 경매를 통해 가지고 또 대구 경북의 이제 인근 지방에 이제 이 단백질원은 이제 이 육류를 공급하는 그런 사.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장 내년 3월부터 도축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북구의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달성군으로 옮기면서 도축 기능은 없애기로 한 겁니다. 도축장은 내년도에 위탁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손 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구시밖에 없습니다. 양동 농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축장에서 비규격돈 80%가량을 도축해온 경북의 농가들은 당장 경남이나 충청도까지 돼지를 싣고 가는 데 따른 유통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축장과 거래해온 육가공 업체와 대형 식육식당이 대구에 75% 이상 몰려 있어 거리가 멀어진 뒤에도 수요가 유지될진 미지수입니다. 한순간에 한 1년 놔두고 폐쇄하겠다. 그것도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경남도에서도 그런 도 차원에서도 미리미리 대책방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방은 없이 무조건 대구시만 바라보고 있다가. 최근 안동에 건축 중인 축산물 유통센터에 비규격돈 도축장을 넣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곳은 안동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현장입니다. 현재 텅텅 비어있는 이곳에 안동시는 모돈 2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제 자금 사정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여기도 당초에는 한 564억을 계획을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한 700억 정도 될 계획이 있거든요. 농식품부에 가서 국비 지원을. 하지만 안동센터 완공은 빨라야 내년 12월, 반년 넘게 비규격돈을 도매할 시장은 없는 셈입니다. 폐쇄 결정된 것을 유예해 준다면은 저희들도 또 다른 방향으로 도축장 대체 부지를 찾아가지고 도축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 그거 예산 확보하고 또 공사하고 하면 짧아도 3년은 걸리는데. 경상북도는 대구시가 최근 도축장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본 뒤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우리나라 과수원의 나무 47% 정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걱정 없이 과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무병묘가 본격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에서 과수원을 하는 김형구 씨는 나이 든 사과나무 절반을 뽑아내고 무병묘를 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탓에 생산량이 줄고 상품성도 떨어지면서 무병묘로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열매도 잘 안 열리고 보니까 들쭉날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열리는 나무에 좀 많이 열리고 안 열리는 나무 안 열리고 그래 되니까 약은 똑같이 치는데 약값만 나가고 수확량은 적어지고. 조직 배양 기술로 만들어진 무병묘 모종을 키워내면 4년 차부터 본격 수확이 가능하고 20년 이상 바이러스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무병묘를 심으면 일반 묘목을 심은 농가보다 수확량과 상품성은 20-30% 늘고 당도도 높아져 소득이 최고 5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반 묘보다는 전체적으로 수량도 많고 색깔도 좋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올해 사과 무병묘 5만 9천 그루가 안동과 의성에 공급되는 것을 비롯해 사과 주산지로 순차적으로 확대 보급됩니다. 2026년까지 전체 과수의 40% 정도를 바이러스가 없는 바이러스 무병묘로
대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량 묘목을 심게 되면 농가 소득은 증가가 될 거고. 농업기술진흥원은 과수뿐만 아니라 고구마와 복분자, 지황, 단삼, 지치 등 약용작물로도 무병묘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부산의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민주주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 상징성과 대표성, 또 정치적 과오 등을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 부산 민주공원입니다. 이곳에 부산의 민주주의 역사를 담을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교육체험시설인 이른바 민주주의 미래관,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리는 가칭 YS 기념관입니다. 무게의 건립안이 핵심 콘텐츠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구성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인근의 민주공원하고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차별성도 중복성도 있고 해서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봤더니 50%가 민주주의 미래관을 꼽았고 대통령 기념관은 38% 정도에 그쳤습니다. 반면 전문가 토론에선 양측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YS 기념관에 대해 부산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부마 항쟁과의 연관성을 들어 지지하는 의견에 반해 3당 합당을 비롯한 정치적 논란, 기념 콘텐츠 부족, 부산 출신 대통령이 다수인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YS는 구선 국회의원 임기 가운데 7선을 부산에서 지내 부산 대표 정치인으로 꼽히지만 고향인 거제도에 이미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 운영 중입니다. 민주공원 지역이 부산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상징적인 공간이고 보수, 진보가 한꺼번에 다 어울리는 그런 역사 테마 공간이 민주공원 주변에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 기념시설은 박형준 시장이 후보 시절 내놨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26일 YS 기념관 조성에 무게를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념관 건립 방향과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요즘 SNS에 수익 100% 이상 올려주겠다는 광고성 사진과 글을 올려놓은 계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를 했다가 많게는 억대 돈을 날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20대 직장인은 인스타그램에 친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계정을 눌러봤더니 100% 성공하는 재테크, 수익 원금 보장이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족 얼굴도 모두 공개하고 명품 가방 등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감사해요 하면서 역시 언니 믿고 하길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애기들이랑 화목한 사진, 가족 사진 이렇게 와 있고 뭐 그런 거 보니까 믿을만 한 거구나. 그리고 이어진 카카오톡 대화. 이 담당자는 수익을 내는 작업이 해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합니다. 수익이 최대 10배가 난다면서 사이트에서 충전, 그러니까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20분 뒤 입금한 돈의 3배가 넘는 수익이 포인트로 쌓였다는 글을 보냅니다. 이후 포인트가 더 불어났다고 하더니 마지막엔 수익을 10배 넘게 올렸다면서 축하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제 남은 건 수익금을 돌려받는 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출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VIP가 아니다, 등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등업하려면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여성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하루 만에 모두 1,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미 사기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돌아온 건 일당들의 협박이었습니다. 계속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어요. 불법 베팅한 거 아니냐. 신고할 거다. 손해배상 10억 요구하고. 당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50대 주부는 5개월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줬다 몽땅 날렸는가 하면 아들 돈도 들어가 있고 아들 여자친구 돈도 들어가 있고 남편 대출도 들어가 있고 남편이 뭉쳐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4천만 원을 날린 직장인까지.
모두 통화 한 번 없이 카톡 메시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투자금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방문 상담도 된다고 해 피해자를 통해 약속을 잡고 찾아가 봤습니다. 누가 거주를 하시나요? 사람은 살고 있다는데 진짜 사무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SNS 계정에도 이렇게 억대 연봉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정 여러 개가 친구 추가를 걸어왔는데요.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해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피해자를 잡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설 사설방, VPN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다 계좌도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금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시스템 외래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입금해야만 환급 가능하다고 할 때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는 것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처럼 개설된 피해자 단톡방 한 곳의 회원만 100여 명, 확인된 피해액만 9억 원에 이르는데 범인을 잡았다거나 돈을 돌려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2일 대구시가 발표한 도청 후적지 도심 융합특구 개발 계획과 관련해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며 홍 시장 다음 시장까지도 될 일이 없는 사업만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심 융합특구는 법 제정이 돼야 하는데 통상 국회에서 몇 년이 걸린다면서 도심항공교통 간이 항공정류소 건설도 아무런 법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시 청사 이전을 매듭짓지 않으면 재원 문제로 앞에 거론한 모든 일들은 다시 원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0시 35분쯤 대구의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의 음주 상태로 약 10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내밀고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문서 위조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던 차를 우산으로 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8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 운전자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 뒤쪽 창문을 긴 우산으로 한 차례 가격해 손상을 입히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데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밝혔는데 벌금 30만 원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6연패에 빠졌던 삼성 라이온즈가 모처럼 살아난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SSG 랜더스와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삼성은 김동엽의 홈런 2개를 포함해 오재일과 구자욱의 시즌 첫 홈런포까지 모두 홈런 4방을 쏘아올린 타선의 활약과 함께 11대9로 승리했습니다. 긴 연패를 끄는 삼성은 오늘 저녁 홈에서 롯데자이언츠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삼성의 오늘 경기를 오후 6시 15분부터 96.5MHz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울진군이 이달 20일부터 열리는 제61회 경북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1억 원을 들여 경기장 보수와 리모델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울진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하나 되는 화합 울진, 미래에 향한 경북체전이란 주제로 23개 시군 12,0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한편 도민체육대회 사전 경기로 오늘부터는 축구와 테니스, 야구 등 1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최근 자꾸 목도 따갑고 눈도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오늘은 황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경북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황사는 오늘 오전까지 영향을 주다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 경보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어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흐려져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가 메말라 있는 대기와 혼탁한 하늘을 말끔히 씻어주면 좋겠습니다. 비는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는 10도, 안동은 7도, 포항은 14도로 출발해 오늘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차차 저기압의 영향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구름 많다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청도 4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1도, 청도도 2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8도, 김천은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7도, 예천 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예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작되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 계속해서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